안녕하세요, 랭킹닷컴입니다. 오늘의 랭킹은 청불영화 탑 10입니다. 즐감해주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위) 신세계. 동원 관객수 486만 명. 신세계는 황정민, 이정재, 최민식 주연의 한국판 느와르 영화로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느와르풍 범죄 영화의 설정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경찰이 조폭에 잠입한다는 것은 무간도와 용호풍은이라는 영화의 설정, 조직의 보스를 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설정은 두기봉과 흑사회라는 영화의 설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의 소소한 장면은 영화 대부에서 오마주한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메타크레딧 점수나 네이버 리뷰를 보면 줄거리 악평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극찬하죠. 특히 정청 역할을 잘 소화한 황정민 씨가 극찬을 받았습니다. 대배우들 사이에서 이정재 씨가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는데요. 본인도 연기 인생이 이 영화로 끝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역을 잘 소화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3부작으로 구상되었고 박훈정 감독이 신세계2를 꼭 한다고 했으니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10위 신세계였습니다. 9위 범죄와의 전쟁. 동원 관객수 472만 명.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육공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일반인 최민식이 건달 하정우와 결탁하고 그의 루비 실력을 발휘하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둘은 오해와 이익 때문에 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엔 서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저는 이 영화도 재밌게 봤고요. 대사 하나하나가 다 명대사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8위 킹스맨 골든서클. 동원 관객수 494만 명. 킹스맨 골든서클이 청불영화 흥행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골든서클은 시크릿 에이전트의 후속편으로서 전작에 이어서도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연출을 맡은 매튜 본 감독은 원래 후속편을 내지 않습니다만 자본주의에 그런 게 어딨나요? 흥행하면 2편 나오는 거죠. 영화의 자체평은 B급 영화의 탈을 쓴 A급 영화라고들 하는데요. 영화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B급 영화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농담과 유머 요소, 고어한 장면, 그리고 낯설은 액션 카메라 무빙 때문인데요. 말만 B급 영화 같다고 하지 제가 보기엔 그냥 재밌는 A급 영화 같습니다. 킹스맨 3도 현재 각본 집필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촬영에 들어가겠죠? 킹스맨 골든서클이 청불영화 흥행순위 8위였습니다. Manners maketh man. 7위 추격자. 동원 관객수 504만 명. 김윤석, 하정우 주연 스릴러 추격자입니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인데요. 놀라운 점은 영화 황해와 곡성으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악역을 맡은 하정우와 전직 형사 김윤석은 이 영화를 발판으로 충무로 간판 스타가 됩니다. 영화의 뒷부분 하정우와 김윤석의 격투씬에는 꽤나 무서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둔기와 흉기를 휘두르며 싸우는데요.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그 흉기와 둔기가 극중 살해당한 서영희의 머리와 팔, 다리였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제작사와 배급사가 기겁을 하고 말리고 감독과의 대립 끝에 나홍진 감독이 물러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해에서 김윤석이 먹던 족발로 뚝배기 쪼개는 액션씬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추격자는 흥행 이후 2008년에 워너브라더스로 리메이크 판권도 팔았습니다. 야, 4885.
너지? 이 영화 이후로 4885라고 하면은 이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은 지금 나오는 개미쇼파 아줌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회자되는 그 영화 안 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6위 타짜 동원 관객수 568만 명.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영화 타짜가 6위에 올랐습니다. 허영만 작가의 타짜 1부 지리산 작두편은 원작으로 재구성된 영화인데요. 만화 원작자 허영만 씨는 영화에서 노름꾼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영화의 곤이라는 인물은 실제 타짜 장병윤 씨를 모티브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영화 이후 장병윤 씨 집으로 도박 중독자들이 찾아와 기술을 알려달라고들 했다고 하네요. 작중에 나오는 패가 바뀌는 기술이나 밑장 빼기, 길이 등은 CG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배우들은 도저히 성공하지 못했던 밑장 빼기를 최동훈 영화 감독만 성공했다고 하네요. 평경장 집에서 밑장 빼기를 성공시키는 손은 최동훈 감독의 손이라고 합니다. 평경장은 이름이 아니라 평운수라는 사람이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리 불렀다고 합니다. 최동훈 감독은 김혜수를 만나고 나서야 정마담 캐릭터 설정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도 잘 맞는 배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장에 출근하면 다같이 섰다 한번 치고 퇴근할 땐 블랙잭 한 번씩 치고 퇴근했다고 하네요. 명대사를 골라보자니 영화 한 편을 보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명대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짜라는 영화를 한 20번 정도 본 것 같네요. 지금 나오는 이 정마담의 패를 공개할 때 나오는 노래는 봄의 왈츠로 사쿠라임을 미리 암시했다고 합니다. 타짜2는 400만 명으로 의외의 흥행을 했습니다. 타짜3는 권오광 감독이 맡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오광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타짜가 4위였습니다. 5위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동원 관객수 612만 명. 영국만 넘치는 가벼운 스파이물 B급 감성의 A급 영화 킹스맨이 5위에 올랐습니다. 스파이물은 무겁다는 편견을 깨고 과거를 회귀하는 영화라서 007 세대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꽤나 한국하고 연관된 장면이 많은데요. 차들은 i40, 스포티지, K5, 가전제품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삼성. 교회 학살시는 올드보이를 오마주했다고 감독이 직접 이야기했고, 킹스맨 양복점 뒤에는 순종이나 고종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쌈마이하는 감성과 엘리트들의 만남으로 약과는 언밸런스한 조화. 설정상 잔인해야 하는 장면이지만 약반 듯한 연출로 전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고 머리가 터져나가는데 불꽃놀이처럼 연출했다는 게 좀 신박하더라고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5위였습니다. 4위 아저씨 동원 관객수 617만 명. 아주 유명한 영화이자 배우 원빈의 최신작 2010년이네요. 김세론과 원빈의 감정 전달과 연기력이 돋보였던 영화 아저씨입니다. 주연이었던 김세론 양은 올해 2019년 20살로 이제서야 본인 영화를 볼 수 있겠네요. 플롯은 영화 내용이 연상되고 전체적인 구성이 테이큰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큰 시놉시스만 비슷하고 주제나 차이, 분위기, 인물 성격 다 개성이 있습니다. 감독은 처음에 60대 정도의 레알 아저씨를 설정했다가 액션 영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빈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옆 사람이 오징어로 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발신 때문에 당시 군부대에서 혼자 머리 깎는 선임들이 다수 출연했습니다. 원빈이 2층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는 카메라맨도 같이 뒤따라 뛰어내렸다는군요. 원빈은 원래 흡연자였으나 김세론 양과 촬영하면서 금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오늘만 사는 남자 아저씨였습니다. 3위 범죄도시 동원 관객수 688만 명. 주조연들의 반란 범죄도시가 3위군요. 꽃미남역만 맡을 줄 알았던 윤계상의 반전과 마동석의 캐릭터성이 잘 가미된 영화입니다. 2004년 가리봉동에서의 범죄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이며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형적인 범죄 영화의 클리셰를 따랐으나 마동석이란 배우의 캐릭터성을 극대화하여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마동석 주연 슈퍼 히어로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연들의 매력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특히 조선족을 연기한 진선규, 허성태의 연기가 뛰어났습니다. 감독은 조연 캐스팅 때문에 오디션을 1000번 이상 봤다고 하네요. 마동석과 윤계상이 자신들의 분량을 조연 배우들에게 대본을 수정해가며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마동석과 강윤성 감독이 친구 사이이며 초안 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호연에 힘입어 마동석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경찰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범죄도시였습니다. 2위 내부자들. 도원 관객수 707만 명, 감독판 208만 명. 감독판 포함하면 915만 명이네요. 대단합니다. 내부자들이 2위입니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 원작으로 정치, 언론, 재벌의 정경유착 및 그간의 배신과 음모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병헌이 맡은 안상구 역은 굉장히 거친 인물이었지만 영화의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대대적인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조승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사투리를 써서 당황시켰는데요. 부산 출신 서울검사를 연기하느라 그랬다고 합니다. 백윤식은 불량 편집에 불만이 있었으나 감독판이 오픈하면서 모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우민호 감독은 내부자들 2를 생각해보았으나 현실이 영화를 뛰어넘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조상무 역의 조우진 씨의 연기를 보고 이병헌 씨는 소름이 끼쳤다고 하네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자는 유행어는 이병헌의 애드립으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내부자들이었습니다. 1위 친구. 도원 관객수 818만 명. 우리나라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 친구가 1위군요. 당시에는 거의 프랜차이즈 영화관이 없어서 흥행 기록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곽경택 감독 본인의 경험과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993년도 20세기파 한철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영화 이후로 삼류 조폭물이 범람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광규 씨는 유우성 씨와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김광규 씨는 33세입니다. 심지어 김광규 씨가 유우성 씨보다 한 살 어립니다. 부산 사투리가 아닌 대사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가 가라 하와이 고마해라 마이 무다 아이가 때문인지 DVD판에서는 한국어 자막이 같이 나옵니다. 유우성 씨와 장동건 씨는 사투리 때문에 감독 곽경택 씨에게 과외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동건 역의 동수 역할 제의를 처음 받은 사람은 정준호 씨입니다. 정준호 씨는 신현주 씨에게 자문을 구했고 신현주 씨는 망할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신현주 씨는 한동안 정준호 씨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친구 3도 구상 중이라고 하지만 친구 2를 봐서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이버에서 평점 수집 전에 나온 영화라 평점은 적지 않겠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